요즘 같은 여름, 숨만 쉬어도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부가 타들어갈 것 같고 집에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켤까 말까 망설이게 되죠. 전기 요금은 점점 올라가고 계속 켜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끄고 지내기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올해로 73, 김정수입니다. 어릴 적에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름은 옛날 여름과 다릅니다. 기온은 35도를 넘기기 일쑤고 열대야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집에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지내다가 탈수 증세가 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무조건 시원하게 보내자.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기엔 전기 요금이 무서웠습니다. 작년 여름 한 달 동안 전기 요금이 무려 17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기에 그 금액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저렴하면서도 시원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교육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바꾼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강사 한 분이 선풍기를 꺼내더니 뒤에 파란색 아이스팩을 테이프로 고정시키더군요. 그 상태에서 선풍기를 켰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얼음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분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스팩 하나로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찬 기운이 방 안에 퍼집니다. 전기료는 선풍기만큼 나오면서 체감 온도는 에어컨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집에 있던 작은 아이스팩을 꺼내고 테이프로 선풍기 뒷면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켜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수박을 먹으며 느꼈던 그 시원함처럼 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잤습니다. 등에 땀이 차지 않았고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 만큼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노인, 그거 진짜 신통하더라. 나도 아이스팩 붙여봤는데 밤에 잠이 잘 와요. 이웃 박노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소. 그렇게 하나둘 실천하신 분들이 다들 말하셨습니다. 에어컨보다 좋다. 전기료 걱정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다. 물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풍기에 얼음 하나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처럼 땀을 흘리며 참지 않아도 되고 에어컨 없이도 집안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기술보다 생활 속 지혜가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여름의 고통 속에 계신가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냉방비 걱정에 선풍기 바람만 쐬며 참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여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비싼 기계도 최신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선풍기 하나, 얼음 하나, 그리고 약간의 배려와 실천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이 방법은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진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틀어놓는 선풍기에서 왜 어떤 날은 시원하고 어떤 날은 짜증만 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선풍기 바람이 항상 시원한 건 아닙니다. 같은 선풍기, 같은 바람인데도 어떤 날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덥고 어떤 날은 마치 자연 바람처럼 시원하게 느껴지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바람의 색이나 온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시원한 바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밖은 36도, 방 안도 덥기는 마찬가지. 저는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누워 있었지만 땀은 계속 흘렀고 짜증만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왜 안 시원하지? 그때 떠올랐던 건 별표 공기의 성질 별표이었습니다. 공기는 열을 품고 움직입니다. 선풍기는 단지 그 공기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뜨겁게 달궈진 방 안 공기를 아무리 빠르게 돌려봤자 그건 뜨거운 바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신 문을 닫은 채 선풍기만 틀고 있으면 안에 갇힌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 안의 기온 자체를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얼음이 방 안에 있으면 주변 공기를 천천히 식혀줍니다. 그 공기를 선풍기가 움직여야 비로소 별표 시원한 바람 별표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차가운 계곡물 옆에서 부는 바람처럼 이미 차가운 공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제가 해본 방법은 이랬습니다.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 30cm 지점에 놓고 선풍기를 그 방향으로 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10분쯤 지나고부터 방 안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체감 온도가 내려갔고 땀이 멎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시원한 바람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첫째, 공기의 온도를 낮출 것. 선풍기는 온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냉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미리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얼음, 얼린 페트병, 젖은 수건 등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둘째, 공기의 흐름을 만들 것. 창문을 살짝 열고 반대편 문을 열면 바람이 통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틀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닫힌 공간에서만 바람을 돌리면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하얀색 체크표 셋째, 선풍기의 방향과 위치를 조정할 것. 바람은 높낮이와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는 아래쪽에 쌓이고 천장 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아래로만 보내는 것보다는 공간 전체를 순환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선풍기 바람은 비로소 시원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이후 저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선풍기 방향을 바꾸며 방 안 공기를 먼저 순환시키고 점심 무렵 더워지기 시작하면 얼음 대야를 꺼내 놓습니다. 그 덕분에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고도 여름을 지낼 수 있었죠. 놀라운 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얼음 한 대야로 약 2-3시간 정도 시원함이 유지되고 페트병을 얼려두면 4시간 이상 유지되니 2개를 번갈아 쓰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함을 직접 만들어내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자
여름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에어컨 틀면 되지,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기료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몸이 약해 냉방에 민감한 노인들, 작은 방 하나에 의지해 여름을 나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조건들이 모여서 큰 시원함이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 시원함. 그게 바로 제가 경험한 여름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원함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원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진짜로 에어컨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 기대해 주세요. 시원함이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작년 여름 제가 동네 어르신들께 선풍기 냉방법을 알려드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일정하고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똑같은 선풍기라도 냉방 효과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별표 얼음을 사용하는 방식과 공기 흐름을 설계하는 방법 별표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1. 대야 대신 페트병 얼음을 써보세요. 처음엔 저도 그냥 대야에 얼음을 담아 선풍기 앞에 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금세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은 방 온도를 오히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바로 페트병에 물을 넣고 꽁꽁 얼려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500ml, 1리터, 1.5리터 크기의 페트병을 다양하게 준비해 두고 하루 전날 밤 냉동실에 넣어 얼려둡니다. 그 다음 날 선풍기 앞에 그 페트병을 세워 놓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페트병은 얼음이 천천히 녹아 훨씬 오래 갑니다. 게다가 물이 흐르거나 넘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리터짜리 페트병은 약 4시간 이상 시원한 냉기를 유지해 줍니다.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면 하루 종일 냉방 효과를 지속할 수 있죠. 하얀색 체크표 2. 얼음 위에 젖은 수건을 덮어보세요. 이건 정말 기막힌 꿀팁입니다. 그냥 얼음만 두는 것보다 그 위에 젖은 수건 한 장을 살짝 덮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젖은 수건에서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선풍기의 바람이 그 수분 입자들과 함께 방 안에 퍼지면 방 전체의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온도계를 놓고 실험해보면 이 방식으로 약 2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이 시원한 수준을 넘어서 몸이 식고 땀이 멎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3. 소금물로 얼려보세요. 이건 아는 분이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을 살짝 섞은 물을 페트병에 넣고 얼리면 더 낮은 온도로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더 천천히 녹기 때문입니다. 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면서 얼음이 쉽게 녹지 않고 차가운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보통 1.5리터 페트병에 물 90%, 소금 10% 정도 비율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4. 공기순환 구조 만들기. 아무리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도 그게 한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구조를 집안에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에는 창문을 살짝 열고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틀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반대로 밤에는 창문과 반대 방향으로 선풍기를 틀어 시원한 밤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옵니다. 부엌, 거실, 작은 방을 연결해 선풍기 2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면 집 전체의 공기순환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되면 냉방 효과는 자연스럽게 배가 됩니다. 한 지점에만 시원함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집 전체가 시원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하얀색 체크표 5. 선풍기의 각도를 바꿔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선풍기를 정면으로 틀어놓고 바람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람을 벽에 반사시키거나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직접 몸에 닿는 것도 시원하지만 공간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는 간접적인 반사 바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천장 근처에 더운 공기가 모여있는 구조라면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틀어 열기를 끌어내리고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순환시키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면 정말로 에어컨 없이도 에어컨보다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이런 방법 진작 알았으면 벌써 전기료 절반은 줄었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매년 여름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기술을 이깁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상도 못할 또 다른 활용법과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쓰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작년 여름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제가 얼음 선풍기 팁을 알려드렸을 때 어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팁을 응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상상도 못한 기발한 활용법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놀랐고 역시 생활의 지혜는 어디에서든 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 스티로폼 박스 플러스 선풍기 미니 이동식 냉방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0대 박노인이 만든 이동식 냉방기였습니다. 박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얼음을 지프로 싸서 간이 냉장고처럼 썼지. 그 원리 그대로 한번 해봤어. 그가 만든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생선 담는 박스를 준비하고 안에 얼음을 가득 담고 한쪽에는 구멍을 뚫어 선풍기에 바람이 들어가게 하고 다른 쪽엔 작은 구멍으로 찬바람이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 안에서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통과하면서 정말 냉장고 속 같은 차가운 바람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실, 방, 부엌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곳에 10분씩만 틀어도 전체 집안이 한결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며 감탄했죠. 이건 정말 에어컨 대체품이네. 하얀색 체크표 2. 얼린 물수건 목에 감기 플러스 선풍기 몸 중심 냉각. 또 어떤 분은 페트병도 얼음도 귀찮다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 냉동실에 20에서 30분간 넣어 살짝 얼린 후 그걸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몸에 열이 먼저 식으니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뒷목, 겨드랑이, 무릎 뒤쪽 등 혈관이 몰려있는 부위를 차갑게 하면
전체 체온이 빨리 내려간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죠. 이 방법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준비가 간단하고 몸이 냉각되니 냉방기기 의존도가 확 줄어듭니다. 하얀색 체크표 3. 작은 USB 선풍기 플러스 얼음컵 책상 위 미니 에어컨.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책상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냉방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 텀블러 컵에 얼음을 넣고 그 앞에 USB 선풍기를 작게 틀어 놓으면 책상 앞 공간에 찬 공기가 머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실제로 에어컨 없이도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전기 소모도 적고 준비도 간편해서 사무실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제 손주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덕분에 도서관에서 잘 버텼어요. 하더군요. 하얀색 체크표 4. 얼음팩을 발바닥에 대면 숙면 효과. 여름 밤이면 등에 땀이 차서 뒤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발바닥에 얼음팩을 대면 숙면 효과가 크다는 걸 아시나요? 발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차가운 자극을 주면 전체 체온이 낮아지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얼음팩을 얇은 수건으로 싸서 발 뒤꿈치 아래에 대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면 전신이 서서히 식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더 이상 새벽에 땀에 젖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5. 어린이와 함께하는 얼음놀이 플러스 냉방. 한 번은 손주가 집에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너무 더워요 하길래 냉방도 하면서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얼음 물감 놀이. 색소를 탄 물을 작은 얼음틀에 넣어 얼리고 얼음 블록을 쥐고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아이는 시원하고 재밌고 방 안 공기도 얼음 덕분에 시원해지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저희 집에 오면 할아버지, 얼음 놀이 또 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지혜이지요. 허브 결론, 생활 속 창의력, 여름을 바꾸다. 이처럼 선풍기 하나에 얼음만 더하면 끝인 줄 알았던 방법이 사람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원함을 넘어 가족을 배려하고 몸을 아끼며 지혜롭게 여름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누구나 해볼 수 있고 한번 해보면 왜 이제 알았을까 싶은 방법들. 다음 편에서는 바람보다 내 몸부터 식히는 법, 즉 몸 자체를 먼저 냉각시켜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일수록 우리의 지혜는 더욱 빛납니다. 더운 여름날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바람이 약한가? 방이 더워서 그런가? 하지만 의외로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이미 과열돼 있어서 바람이 아무 효과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선풍기 아래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짜증난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몸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바람보다 먼저 식혀야 하는 건 바로 별표 내 몸 별표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1. 손목, 발목, 목 뒤. 혈관이 모인 부위를 식혀라. 우리 몸에는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몰려있는 부위들입니다. 대표적인 부위는 손목, 발목, 목 뒤, 무릎 뒤쪽, 겨드랑이. 이곳에 시원한 물수건을 올려놓거나 작은 얼음팩을 5에서 10분 정도 대기만 해도 몸 전체가 식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작은 젤 아이스팩을 수건으로 감싼 후 목 뒤에 대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켜고 그 상태로 앉아 있으면 정말로 더위가 스르르 사라집니다. 하얀색 체크표 2. 냉수 족욕발부터 시키면 머리까지 시원해진다. 무더운 날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온몸이 후끈후끈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족욕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로 하는 족욕이죠. 찬물에 발을 5분만 담그고 있으면 놀랍게도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발끝에서부터 위로 전달되며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무렵 하루의 피로가 쌓이고 몸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냉수 족욕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바카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 향과 청량감이 함께 작용해 몸과 마음이 함께 시원해집니다. 하얀색 체크표 3. 미지근한 물샤워. 너무 찬 물은 역효과. 많은 분들이 더울 때 찬물로 샤워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찬물로 샤워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그 후에 몸이 더 열을 내면서 오히려 체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개운하고 샤워 후에도 오랫동안 몸에 열이 올라가지 않아 선풍기 바람도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물을 완전히 닦지 않고 살짝 젖은 상태로 선풍기를 쐬면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열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 원리는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4. 수면 전에 체온을 낮춰야 깊은 잠이 온다. 무더운 여름 가장 힘든 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몸이 식지 않아 뒤척이는 밤입니다. 그럴 때 저는 자기 전 30분간 몸을 천천히 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조명을 줄이며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목 뒤에 시원한 수건을 대고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진정되고 체온도 점차 내려가며 수면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선풍기를 장시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 것. 직접적인 바람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간접풍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5. 찬 음식보다 몸을 식히는 음식을 먹어라. 무더위에 빙수, 아이스크림, 얼음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 식단에 별표 몸을 자연스럽게 식히는 음식 별표를 챙깁니다. 5위. 수박, 참외 같은 수분 많은 과일. 미지근한 보리차, 녹차나 옥수수차, 김치냉국, 미역냉국 같은 시원한 국물류. 이런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부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부르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더위를 더 크게 느끼게 되죠. 생각하는 말풍선 결론, 내 몸부터 식혀야 바람도 시원하다. 사람들은 흔히 별표, 밖의 온도, 별표만 탓합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안 시원해. 하지만 때로는 내 몸 안의 열기가 모든 걸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먼저 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똑같은 선풍기, 똑같은 방 안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출 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밖에서도 몸을 식히는 똑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더운 여름, 지혜로 살아가는 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여름철. 우리는 대부분 실내에서 선풍기나 냉방기기에 의존해 더위를 이겨냅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내에만 있을 수는 없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야 하고, 병원에 들러야 하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며, 때로는 시외버스를 타고 장거리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야 할까? 오늘은 실내가 아닌 밖에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름 생존 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1. 아이스팩 5호 냉장 물병을 가방 속에. 외출할 땐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아이스팩이나 냉장된 생수병입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500ml 생수병을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으면 4시간 이상은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이 물병은 더울 때 꺼내어 손목, 목, 이마에 살짝 대고 목이 마를 때는 마시며 수분 보충도 할 수 있어 한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또는 얇은 젤 아이스팩을 천으로 싸서 허리나 등에 붙여 외출하면 몸 중심의 체온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2. 휴대용 USB 선풍기 플러스 모자 강력한 야외 조합. 요즘은 휴대용 USB 선풍기가 종류도 다양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건 목걸이형 선풍기입니다. 목에 걸면 양옆에서 바람이 나와 얼굴에 땀이 덜 차고 화장도 덜 무너지고 특히 마스크를 써야 할 때 숨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선풍기와 함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햇빛을 막아주고 얼굴 주변에 공기 흐름이 생기니 실외에서도 훨씬 덜 덥게 느껴집니다. 저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갈 때 항상 이 조합으로 다니는데 젊은 엄마들도 와, 할아버지 장비가 최고네요 하며 따라하곤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3. 물 뿌리개 플러스 바람 순간 냉각.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분무기에 시원한 물을 담아 다니는 겁니다. 더워질 때마다 목 뒤, 팔뚝, 무릎 등에 가볍게 물을 뿌리고 그 위로 바람을 쐬면 피부 표면에서 증발 작용이 일어나며 체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건 냉방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별표 증발 냉각 효과 별표를 활용한 것입니다. 가방 속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극한 더위에서 잠깐의 숨통을 틔워주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4.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 창문 환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라면 여름철 차 안 온도의 공포를 잘 아실 겁니다. 햇빛에 노출된 차량 내부는 무려 5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땐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문을 4, 5번 활짝 열고 닫기.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차 안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을 켜면 냉방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차량 내부의 체감 온도도 빠르게 내려갑니다. 게다가 저는 좌석 위에 흰색 수건을 깔아두거나 창문에 은박지 커버를 부착해서 햇빛 차단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5. 더운 시간 피해서 이동하기. 이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사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외출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4시 사이가 햇빛과 자외선,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대에 외출을 조정해 보세요. 몸에 받는 부담이 줄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엔 특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간 조정만으로도 열사병, 탈수, 현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결론, 실내보다 더 중요한 실외 생존 지혜. 집 안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자연의 뜨거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죠. 그래서 더더욱 작은 준비와 지혜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 하나, 수건 하나, 선풍기 하나, 모자 하나, 그리고 시간을 고르는 센스 하나가 여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어떤 날은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모르면 계속 고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상하네. 똑같이 선풍기를 틀었는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선풍기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몸은 끈적거리고 짜증만 쌓이고 심지어는 선풍기를 꺼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습관과 환경이 시원함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이유들과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 방 안 공기가 이미 뜨거운 상태. 우선 아무리 좋은 선풍기를 써도 시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 안 공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선풍기는 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공기를 순환시킬 뿐이죠. 그런데 만약 방 안 공기가 34도라면 그 공기를 아무리 세게 돌려봤자 뜨거운 바람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창문을 열어 환기를 먼저 해주세요. 선풍기 방향을 창문 쪽으로 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이나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방 안의 기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2. 몸이 이미 과열된 상태. 몸 안에 열이 차 있으면 외부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우리 뇌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외출 후 들어왔을 때 혹은 무리한 활동을 한 뒤엔 몸이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바람을 쐬어도 짜증만 날 수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손목, 목 뒤, 무릎 뒤쪽 같은 혈관이 몰려있는 부위를 먼저 식히세요. 젖은 수건, 찬물 세수, 냉수 족욕 등이 효과적입니다. 몸부터 시원해져야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하얀색 체크표 3. 습도 조절이 안 된 환경.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가 바로 습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온도뿐 아니라 습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 피부에 끈적거림과 불쾌감이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면 땀이 마르지 않아 더 더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제습기나 실리카겔, 숯 등으로 실내 습도를 낮춰보세요. 또는 선풍기와 함께 에어컨을 1, 2도만 낮게 설정하여 습도 제거 기능을 잠깐 활용해도 좋습니다. 세탁물을 방 안에서 말리는 것도 피하세요. 하얀색 체크표 4. 선풍기 방향과 높이가 맞지 않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바닥에 놓고 정면으로만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위에 머물고 바닥 근처는 공기 흐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또한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면 공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열기와 냉기가 섞이지 않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선풍기를 45도 각도로 위를 향하게 해보세요. 천장 근처에 쌓인 더운 공기를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풍기 2대가 있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공기순환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5. 땀을 닦지 않고 바람을 쐰. 땀을 흘린 뒤 그대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도 오히려 몸이 끈적거리고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과 먼지가 섞이면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선풍기 바람을 쐬기 전에 마른 수건이나 물티슈로 땀을 먼저 닦아내세요. 땀을 닦고 살짝 젖은 피부에 바람을 쐬면 훨씬 쾌적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6. 정신적 스트레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원한 환경에 있어도 몸이 그 시원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 체온, 호흡 등을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더 덥게 느끼게 됩니다. 몽키 스패너 해결법.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향기 테라피, 짧은 명상,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 등 심리적 긴장을 먼저 풀어보세요. 그 후 선풍기 바람을 쐬면 같은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바람 결론. 바람이 안 시원한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선풍기 틀어도 안 시원해,는 사실 선풍기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유는 방의 온도, 몸의 상태, 습도, 공기의 흐름, 마음의 긴장감까지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관찰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조절한다면 지금 이 순간 같은 선풍기로도 훨씬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별표 여름 생존 요약 비법 별표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올여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7편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여름 생존 팁을 한눈에 정리하고 실제로 전기료를 아끼며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핵심 요령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올여름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더위 속에서도 가장 현명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여름을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시원함의 핵심은 공기의 질에 있다. 선풍기는 바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되기 위해선 공기 자체가 차갑고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실전 요령 요약. 얼음을 대야나 페트병에 넣어 선풍기 앞에 놓기. 젖은 수건을 덮어 증발냉각 효과 높이기.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틀어 환기. 선풍기 2대를 교차 배치해 공기순환 유도. 바람을 천장 방향으로 틀어 더운 공기 하향. 전등 2. 생활 속 창의력으로 냉방효과 2배. 작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선풍기가 에어컨 못지않은 효과를 냅니다. 까만색 체크표 실전 팁. 스티로폼 박스 플러스 얼음 플러스 선풍기 이동식 냉풍기. 얼린 물수건 목에 두르기. 아이스팩 발바닥에 대고 자기. 책상 위 USB 선풍기 플러스 얼음컵. 손주와 함께하는 얼음놀이, 놀이 플러스 냉방 동시. 3. 바람보다 내 몸부터 식혀라.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몸이 과열되어 있으면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실전 요령 요약. 손목, 목 뒤, 무릎 뒤에 찬물 5어 얼음팩 대기. 미지근한 물 샤워 후 젖은 상태로 바람 쐬기. 냉수 조격으로 체온 조절. 자기 전 조용한 음악과 간접풍으로 긴장 해소. 과식 금지 플러스 오이, 보리차 등 체온 낮추는 음식 섭취. 4. 외출 시에도 지혜를 챙기자. 밖에 나가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실외에서도 시원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외출용 꿀팁 정리. 얼린 생수병 5어 젤 아이스팩을 가방에. USB 휴대용 선풍기 플러스 책 넓은 모자. 미스트 분무기로 순간 냉각. 차량 탑승 전 창문 열고 빠른 환기. 오전 10시 오후 4시 더위 피하기. 흐릿한 안개 5.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조건 부족. 바람이 안 시원한 이유는 선풍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과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까만색 체크표 체크리스트. 방 안 온도 환기했는가? 습도 빨래 안 말리고 있나? 선풍기 방향 천장 쪽 5호 순환 구조? 땀 닦았는가? 내 몸 상태 과열되진 않았나? 스트레스 긴장 상태 아닌가? 날개 달린 지폐 6. 전기료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기 요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하얀색 체크표 에어컨을 아예 안 켜도 되는 경우 얼음 플러스 선풍기 조합만으로 충분히 시원할 때 월 전기요금 약 3에서 5만 원. 하얀색 체크표 에어컨을 꼭 켜야 하는 경우 하루 2시간만 제습 모드 2627도로 맞추고 선풍기 병행. 월 전기요금 별표 79만 원 별표 선 유지 가능. 하얀색 체크표 실전 절약 팁. 전기료 비싼 시간대 피해서 사용. 냉방 중 방문 닫기. 스마트 플러그로 사용량 체크.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콘센트 뽑기. 까만 말풍선 마무리 한마디. 처음엔 단순히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꿀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매년 더위는 더 강해지고 우리의 체력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지혜롭게 준비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제 올여름은 훨씬 더 가볍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에어컨 없이도, 비싼 요금 없이도, 땀에 지치지 않고, 즐겁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